2024년 3월 1일, 오늘은 3.1절입니다.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진 지 10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오늘 콘테나에서는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모실게요.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내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강태선 애국지사님의 장남 강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윤 독립운동가의 손자 김동호입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항일 독립운동 명예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의 보상과장 이경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1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곳 제주 항일기념관에 왔거든요. 우선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선생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제주 3.1운동의 중심지인 제주시 조천읍에서 세워진 제주 항일운동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이 서쪽 광장에서 쭉 보면은 애국 선열 추모탑이 있고 추모탑 건너에 제주도 독립운동가의 위패를 모신 창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념관의 좌측에, 그러니까 남쪽에는 미미동산에서 3.1 만세 독립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념관 안에는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 그 다음에 조천 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등 제주도의 여러 운동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전시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민족 정신, 희생 정신, 독립 정신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특별히 조천에 세워진 게 조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조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어서 여기에 세워졌는데, 조천 만세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에서 24일까지 4일 동안에 이 조천읍, 신촌이 이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인데요. 서울 휘문고고에서 다니던 김장환, 그 당시 학생이죠. 김장환 군이 서울 3.1절 만세 시위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낙항했습니다. 그래서 삼촌님께, 할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인데요. 특히 이 3.1 운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초에 딱 3가지 원칙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3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천도교육 교주인 손병희 교주께서 3.1 운동을 계획을 할 때 3.1 운동이 성공을 하려면은 첫째, 독립운동을 대중화해야 된다. 일반 지식층만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두 번째, 3.1 운동은 일어나야 된다. 지식인층, 혹은 불교계, 혹은 천도교, 이렇게 각기각산으로 일어나서는 효과 달성이 어려우니까 일어나해서 추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원칙은 3.1 운동은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폭력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일꾼인 젊은이들이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이 3가지 원칙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관련된 책자인 것 같은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네. 저희 보훈청에서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12분을 선정을 해서 매달 테마별로 특색에 맞는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의 목적은 사실은 자주독립운동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옴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뭐 생업이라든가 업적 아니면 공적 같은 거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분의 올해 네네. 제주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네, 전시가 맞습니다. 예. 돼 있고요. 그럼 도내에 지금 독립유공자 네.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도내 우리 독립유공자는 215분이 계신데 그 중에 생존하고 계신 그 강태선 애국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214분이 이곳 항일기념관의 그 창렬사에 모셔서 위패로 모셔져 계십니다. 네. 그럼 214분이 이곳에 예, 계시고 위패로 계시고 모셔져 있습니다. 총 215분이 우리 도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 선정은 또 광복회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독립운동가 선정하는 게 이제 중앙에서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네. 특별히 또 우리 그 제주도 보훈청하고 광복회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제주 출신들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뽑아서 이제 그 매달 아까 그 우리 그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그런 그 테마별로 맞도록 이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다가 이번에 그 8월 달에 그 생존에 계신 그 강태선 지사님도 넣게 된 건데 강태선 지사님은 이제 8월 달에 또 생일이기도 하고 생신이기도 하고 광복절 그 중심으로 해서 테마별로 어느 정도 약간 좀 또 태어난 그 생년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뽑는 걸로 알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6년도에 제가 이제 창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독립운동을 한 애국 그 지사의 단체로 이제 그 운영이 되다가 이제 점점 유족들까지도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생존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6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몇 년 후에는 사실은 광복군들은 다 이제 안 계시는 거죠. 사실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유족들까지 외연이 확장이 돼가지고 후손들까지 이제는 같이 그 광복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2024년 지금 3월이다 보니까 3월에 제주의 독립운동가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보니까 지금 걸려 있거든요. 고연홍 지사님이세요. 어떤 분이셨나요? 저분은 1903년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광주 수피아 여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이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에 광주에서 3월 10일 날 그 광주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그 만세운동에 동참하셨다가 군경에 체포돼가지고 4년의 징역형을 받으셔가지고 2019년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3월 달에 선정된 배경은 3월 10일 그 광주 그 만세운동에서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징역사를 하셔 그런 공적이 인정돼서 저희가 3월 달에 애국지사로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배경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걸려 계시는데 고연홍 지사님은 또 사진이 없으시네요. 안타깝게도 저분 이제 생존 사진이 있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패로만 저렇게 사진을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생존 사진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1903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신 날은 또 적혀 있지가 그러니까 않아서 추후에 이제 기록이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실은. 이런 자료들을 또 빨리 찾고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또 우리 강 선생님의
아버님이 네. 우리 제주에서 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습니까? 강태선 애국지사님인데요. 아버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 부치 지금 원래 우리 나이로 이제 101살인데요. 아직도 정정하고 아직도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작은 할아버지 고모들이 다 일본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좀 과학을 하면서도 좀 공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그 17살, 16살 그때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이제 뭐 일본에 가서 뭐 작은 할아버지 뭐 고모 누님 뭐 이런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배달하고 이제 과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워낙 그 책을 이제 좋아하시니까 이제 우연히 그 손문이 쓴 그 삼민주의 그 책을 읽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 삼민주의에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민생, 민권, 민족인데 거기서 큰 감명을 받고 내가 과연 여기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결정적인 또 뭐 한 게 그 춘원 이강수가 사실은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친일 친일로 해서 했고, 아주 그 최남선이랑 그 아주 유명한 그 뭔데 춘원 이광수가 이제 변절되는 것을 이제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나 봐요. 충격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워낙 또 차별이 심하고 뭐 조신직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도 뭐 제대로 뭐 급여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규합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태평양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제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골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통발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딱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데 그게 밀고가 됐는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그 경찰한테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삼민주의라든가 뭐 어떤 그 일등 다 압수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치안유지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법법, 보안법 이런 거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2년 6개월 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이제 복역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풀려나셨거든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바로 또 제주도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3.1절을 맞아서 도민들에게 또 편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부친이 지금 나오셔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좀 번거로워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우리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제가 프린트해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리 출신 강태선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제히 탄압에 한가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이 영령 앞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께 2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복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적 유산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더욱 값지게 전승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는 이념과 정파에 매몰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도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광복회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갑진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게 가장 큰 비극이다. 예.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겠죠.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항일 운동이 있었고 또 제주 내에서도 사실 학생들의 항일 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했었잖아요. 엄청나게 활발했죠. 예. 그 일제의 그 강압적인 신민화, 황민화 교육에 반발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제주공립보통학교, 지금이 북초등학교입니다. 북초등학교 학생들이 관음사까지 원족, 이 말은 이제 소풍 갔다는 말이죠. 먼 거리를 먼저 갔다 오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된 점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이 너무 친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이런 한 선생님 밑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다. 유인물을, 게시물을 붙였어요. 게시물을 붙이니까 학생들이 볼까 봐서 또 떼고 그걸 붙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동맹휴학까지 번지는, 이게 어느 한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치열하게 했던 것이 제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끈질긴 항일운동입니다. 농업고등학교는 글자 그대로 제주도에는 중등교육기관이 딱 한 군데 배웠습니다. 농업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뭘 하나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여기서도 이제 그 돌발 사태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한국인을 멸시하고 조선인을 멸시하고 학생들이 일본과 조선 학생하고 차별화 교육을 하고 조선의 그 역사, 조선어 교육을 등한시하고, 이게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교장 선생님을 배척하는 운동, 뭐 이렇게 등등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구태환 이분은 너무나 그 분함을 참지 못하니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네. 일본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신문에 투고하려고 그게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힘들게 옥살이를 하고, 이 구태환 학생이 쓴 걸 제가 참고로 읽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천황에 충성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천황은 최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천대받고 구속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사회적 모순이 아니냐? 만약 이 모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도 꽃이 피고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그 편지, 투소를 했던 사건도 있고,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공부만 해도 모자랄 그런 시기였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또 느끼고, 그걸 또 분노를 하고, 얼마나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지금 학생들의 그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제주 최초의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언제인가요? 조선입니다. 항일 이병운동이죠. 저희 조부님은 엄청난 그 갑부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동광양에서 호영호자하면서 지내다가 자기 눈으로 어릴 때부터 조선이 망해가는 모습을, 처참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해서 제주도에 일본인을 전부 내쫓아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저희 할아버님은 재물을 담당, 그러니까 군자금을 내는 거죠. 재산을 팔아서. 그 항일 우병 항쟁이 몇 년도라고 봐야 되죠? 1909년 2월 25일. 과양에서 있고, 이 1909년에서부터 그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전 계층을 동원했다. 머슴까지도 그 운동에 참여시키면서 했는데, 사전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3월 3일 날 관덕정에서 집결하기로 하는데 집결도 하지 못하고 고사훈, 그다음에 김만석님은 대정 영락리 일대 그때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슬픈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항쟁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예. 우리 선생님의 예. 조부님이신 예. 김석윤 예. 기사님이신 예. 거고. 예.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자라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일제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물, 모든 언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육지로만 돌아다녔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의 광양 서숙에서 훈장으로 있을 때 가르침을 받던 제자가 그 입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제주 지역의 향토 사학가들이 발굴을 해낸 겁니다. 왜? 경찰에서 그 작성하는 문서, 급히 문서에 보면은 경문이 다 나와 있고 통고문이 나와 있고 이 전모가 다 나와 있어. 거기서 찾아낸 거죠. 아니 그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뭐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했던 분위기인가요? 예전에는? 그렇죠. 사실 제 부친강 경우도 70년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그 구속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러 와서 공부는 하지 왜 그래 말씀 펴가지고 교도소 들러날라 하냐고 하면서 할 정도로 일반인도 그 당시도 그랬지만 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알다시피 그래도 광복이 되면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조국에서 뭐 한 자리 얻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떳떳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해방이 되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두 정치 사회적으로 완전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특히나 우리 제주도 하면 4.3 하게 되면은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금기어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게 어떤 뭐 훈장이 아니고 하나의 주원글씨 같은 그런 인식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 그 강재선 지사님도 계속 숨겨오다가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분위기가 또 행정기관이나 정치 뭐 이런 중앙에서나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역사를 또 이렇게 상기시키기도 하고 이제 좀 우대하는 좀 대우해 주려는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들면서 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자랑스러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네요. 약간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그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이룩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는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에 그 제주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보훈청 차원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그 용역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항일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한 600여 분 되시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0여 분 정도만 지금 수훈을 받고 있고 나머지 400여 분 정도가 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라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일본 재판 그 수용 기록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화 기록이라든가 수용받은 사실 뭐 일본으로 치면 보안법 위반이죠 대부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감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증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 행적이라든가 자취라는 게 없기 때문에 취소를 올려도 우리 보훈부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취소를 못 받고 이게 독립유공자로 이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용역 사업을 통해서 좀 자료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수서돼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진행하고 자료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정말 싶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데요. 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없앴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남아있을 그게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1966년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학자들이 동원해서 연구해서 내는 책이 제주 항일 독립운동사입니다. 제주 항일 독립운동사를 발간해서 보급을 할 때 그 발간할 그 내용 구성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되느냐는 근거 자료, 그 1차적인 자료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망라해가지고 집대성에서 내서 발간한 것이 1966년도에 나온 때입니다. 그때 제주도민이 제주도에서 독립유공자는 160여 명 정도. 지금은 215명이나 됐잖아요. 아까 방금 말하니까 한 400여 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 위에다 엄청나게 80여 명 이상, 90여 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반드시 이 제주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전부 동원해서 제주 독립운동사를 제발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하다 보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거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나라사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현장에 몇 군데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상으로 저희도 이제 그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이런 웹툰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은 뭐든지 이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규칙이 필요한데 저희 나라사랑 교육을 그런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으로 우리 그동안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독립을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시초가 이제 먼저 제도화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거를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한번 다음에 보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나 개인 민간 단체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발벗고 정부와 국가에서 진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그 뭘로 나타내고 싶다면은 정부와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광복회 운영하는데 잠깐 참석해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8.1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내 학생들 글짓기 대회를 이때까지 계속 해왔는데 올해부터 아마 중지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해 오던 건데 그 예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글짓기 대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이게 비극이에요, 사실은. 학생들의 글짓기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성, 광복절의 의미라든가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런 글짓기를 하면 당연히 또 한 번 역사책도 보게 되고 독서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짓기 대회 이거는 저는 부활을 시켜서 더 발전시켜야 될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굳이 그게 글짓기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상 문제인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학교 당국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러 관심 갖는 맞습니다. 행사가 돼야 되고 관심 갖는 이게 행사를 한 행사로 거창하게 그냥 정부에서 단체에서 해서
뭐 도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어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행사에 준해서 따라주는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이 후속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교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이어나서 지금 계속 학생들한테 기회가 있으면은 제주도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밌는 독립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좀 웹툰식으로 재미있게 극적으로 구상해서 학생들이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좀 보급을 해줬으면은 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흥미를 느끼도록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죠? 그렇죠. 예. 학생들이 알아야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나라의 제목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웹툰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자.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1절을 맞아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 강복회 우리 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우를 받고 어떤 뭐 위치를 가지려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갖는 이런 뭐를 아주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은 36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책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았으면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억은 미래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훈부나 보훈청에서 매년 기념행사나 아니면 기념일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뿐만 아니라 그날을 추모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살아온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우리 독립운동가나 기타 그 밖에 우리 유공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상 속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1절을 맞아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굳은 신념과 희망으로 대한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자비한 탄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제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